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팀 정원일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간으로 살펴보는 경제 지표들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5월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할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한국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들로 인해서 이런 원화 강세가 발생했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한국의 4월 수출액 이게 5월 1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시장 전망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수출 회복세 견조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증가율 자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기저효과에 의해서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내용은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굉장히 호조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세부 지표로 나눠서 봤을 때 신규 수주 그리고 생산 활동 이런 부분은 확장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해운 운임 잘 아시다시피 운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의해서 조달 비용이 부담된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4월 실업률입니다. 미국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업률인데요. 굉장히 많은 지원책들이라든가 고용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데 이런 백신 보급도 추가적으로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고용의 양적인 측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빨라지는 속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중국의 수출입니다. 한국 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소비재와 가공 원자재 수출이 견조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는 등 언택트 관련 수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저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발현되면서 수출액 증가폭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물가인데요. 물가 수준 지금부터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4월,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고 가장 많은 기저효과가 발현될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 당시에 전년 대비 기준 2.6% 증가폭을 기록했었는데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달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경제활동 제한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서비스 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관전 포인트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와 맞물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소매 판매 실적입니다. 지금 백신도 많이 보급됐고 한 그런 미국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미국 레스큐 플랜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3월 말까지 현금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4월 소매 판매액 증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4월 고정 투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 애로 요인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수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가격적인 요인. 그러니까 수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떤 항목을 좀 부담스러워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물류 비용 그리고 뭐 환율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요인이겠죠. 그리고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기업들이 수출을 함에 있어서 그 수출품의 가격에다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전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출 금액이 굉장히 부스팅 되어가지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수출품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전가된다면 실제로 기업들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출 물가가 이런 그 가격적인 측면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수출 물가 지수라고 해서 계산되는 것이 총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은 거의 달러 기준으로 많이 수행되기 때문에 달러 기준 수출 물가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자면 지금 2020년 초반에 이 정도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움직이던 그런 수출 물가 지수가 최근에 급등을 해서 플러스 15%, 20%까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가 물류 비용 상승 이런 부분들에 맞물려 가지고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이 높아진다면은 조금 수익성이나 채산성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수출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질 수출이라는 것은 명목 수출 금액에서 실질 그 수출 물가 지수를 차감한 그런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익이 많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자, 이 막대 그래프에서 음액값을 가지면 실질 대비 명목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출 금액이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실질 수출과 명목 수출의 차이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 채산성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째 내용입니다. 원화합 측면에서 최근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3포인트까지 한번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4월 월 중으로 다시금 달러 약세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3월 말부터 해서 미국의 강력한 부양책이 발현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동성이라든가 혹은 증세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면서 달러 약세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도 2월, 3월을 고점으로 해서 꾸준히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1,100원대 후반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일시적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정책들이 발효되면서 우려 사항들이 많이 나온 그런 모습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한국의 수출 관련돼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흑자폭을 많이 보였던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로 달러화가 많이 유입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은 지금 최근에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 역시 강세를 보였던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던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질 수출의 개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기저효과가 발현되면서 앞으로 5월달, 6월달 상황을 감안하자면은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화 강세 수준은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오히려 횡보 내지는 살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가지 꼭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간으로 살펴봐야 될 경제지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